지난 20일에 치러진 전국 승려대회는 종교 편향 문제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대책 마련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세계적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나탄 스님이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은 참여불교 운동의 선구자로서 지구촌에 평화와 자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틱나탄 스님 입적에 국내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님의 족적과 어록, 가르침이 언제나 살아 숨쉴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이 270년 만에 전면 해체 보수에 들어갑니다. 미황사는 고불식을 통해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부산에서는 불교계 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자비 나눔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치러진 전국 승려대회는 큰 사회적 반향을 낳으면서 종교 편향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대책 마련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으로 불교계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자세가 너무 한가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어청수 청장을 경질해서 교본으로 삼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꼬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제시한 해법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민주당을 계승한 현 정부와 여당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답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다 못한 불교계가 지난 21일 서울 조계사로 집결한 건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편협하고 차별적인 사회를 향한 외침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파사현정의 몸부림입니다. 또한 종교 편향과 차별을 조장하는 분열의 세력에 준엄한 경책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부랴부랴 참회 행보에 나선 정부 여당의 모습에 불교계는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승려대회에서 문체부 장관의 사과 영상은 중단됐고 여당 대표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야, 거짓말쟁이 나를 물러가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번 기회로 전화위복이 돼서 저희 민주당과 불교계와 더욱더 소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각종 행사와 의전에서 특정 종교 편향의 소지가 없게끔 하는 한편 민주당 내 전통문화특위에서 불교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전통 사찰 규제 문제를 풀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태에 불을 붙인 격인 정청래 의원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회 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불교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매번 뒤통수를 맞았고 현 정부로부터도 속았다고 느끼는 불교계로서는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선제적 방역 지침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집단 감염도 일으키지 않으며 방역에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불교계에 돌아온 것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한 종교 편향이었습니다. 이제는 정교 분리의 헌법적 가치를 엄격히 확립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승려대회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정권에 우리가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더러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그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불교를 좀 무섭게 볼 수 있는, 어렵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말에는 일반 신도까지 참여하는 범불교도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남아있는 한 달여 동안 불교계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부 여당이 얼마나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나탄 스님이 세수 96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은 참여불교 운동의 선구자로서 세계인들에게 마음챙김 수행법을 전하고 수행공동체를 설립해 지구촌의 평화와 자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세계 4대 생불,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받아온 틱나탄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베트남 출신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 틱나탄 스님이 지난 22일 새벽 베트남 뚜히에우 사원에서 세수 96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은 지난 2014년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됐지만 건강이 다시 악화돼 최근엔 말을 하지 못하고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명상 스승이자 참여불교 활동가 평화운동가로서 달라이라마, 숭산 스님 등과 함께 세계 4대 생불,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받았습니다. 스님은 1926년 베트남 중부에서 출생해 16살 때인 1942년에 출가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불교 연구센터 설립에 이어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고 베트남 전쟁 당시 전 세계를 돌며 평화를 호소하는 연설과 법회를 열었습니다. 스님은 1967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지만 베트남에서 추방당해 프랑스로 떠나 오랜 망명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프랑스 남부의 명상수행 공동체 플럼빌리지를 설립해 마음챙김 수행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면서 플럼빌리지는 매년 10,000명 이상의 수행자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어 프랑스에 베트남 난민 수용소를 세우는 등 자비행을 실천했고 1990년에는 미국의 그린 마운틴 수행원을 세워 불교 명상을 알렸습니다. Anger is the energy which people use in order to act. But when you are angry, you are not lucid, and you might do wrong things. That is why compassion is a better energy, and the energy of compassion is very strong. 틱나탄 스님은 지난 1995년과 2003년, 2013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월정사와 범어사 등에서 명상 수행을 지도했습니다. 틱나탄은 방한 당시 기자회견에서 두 개의 한국은 어머니가 같은 형제라며 형제로서 나만이 먼저 싸우지 말자고 제안하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화, 틱나탄 명상,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지혜 등 100여 권의 저서를 남겼고 국내에도 대부분 번역 출간됐습니다. Because if there is no suffering, people have no ways in order to cultivate understanding and compassion. It is by contacting suffering, getting in touch with suffering, looking deeply into the nature of the suffering, that understanding arises. 전 세계의 추모 열기 속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추모 메시지를 통해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스님의 마음챙김 명상과 자비로움이 내면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며 진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장례식은 오는 29일 베트남 뚜히에우 사원에서 거행되며 스님은 시신을 화장해 전 세계에 있는 플럼빌리지 명상 산책로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적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 틱나탄 스님 열반과 관련해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스님의 족적과 어록, 가르침은 사람들의 실천 속에서 언제나 살아 숨쉴 것이라며 부디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틱나탄 스님에 대해 살아있는 부처로 칭송받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실천하는 불교운동가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반전, 평화, 인권운동을 전개했고 난민들을 구제하는 활동도 활발히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 수행을 전파하는 데도 열정적이셨고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당시 스님의 걷기 명상에 많은 공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SNS를 통해 틱나탄 스님은 평화와 부드러운 동정심, 밝은 지혜로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와 동정심, 지혜와 실천을 마음 깊이 새긴다고 애도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스님께서 세상에 뿌려주고 가신 인권, 생명, 평화의 가치들을 가슴에 되새기겠다며 틱나탄 스님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한반도 땅끝 해남의 아름다운 절 미황사 대웅보전이 전면 해체 보수를 위해 천일간의 긴 휴식에 들어갑니다. 미황사는 지난 주말 고불식을 갖고 270년 만에 해체 보수 불사가 부처님 가피로 원만 성취되길 기원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 사부 대중은 청정수행 도량 미황사 대웅보전의 해체 보수 3년의 대작 불사가 시종여일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물 제947호 미황사 대웅보전의 해체 보수 불사를 알리는 고불문이 달마산 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조선 영조 30년에 중창된 후 27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보듬어온 대웅보전은 3년 후인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면 해체를 앞둔 대웅보전 앞마당에서는 부처님께 불사를 고하는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이번 해체 복원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첨단 과학과 보존 처리 방식을 총망라해 아름다운 절 미황사 대웅보전의 명성에 걸맞는 공법으로 여법한 불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웅보전은 그동안 기둥이 틀어지고 천장 일부에서 흙이 떨어지는 등 수행 대중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시급한 보수 공사가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수 공사는 대웅보전을 일일이 해체한 뒤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대공사로 다양한 공사 방식이 적용됩니다. 아쉬움은 잠시 잊고 모든 불자님 마음속에 세워진 대웅보전이 더욱더 장엄되어 뚜렷하게 설 수 있도록 발심하고 정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축사에서 이번 보수 공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이 미황사에 크게 비춰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년고찰 미황사의 대웅보전 해체 보수 불사 고불식이 봉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천년의 세월 미황사를 지켜온 대웅보전, 이제 새롭게 다가올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위대한 불사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미얀마의 조속한 민주화를 기원하는 오체투지 행사가 마련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미얀마 민주항쟁 1주기를 맞아 미얀마 지지 시민 모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1시 서울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기도와 오체투지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들은 미얀마 군부의 살생과 폭력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미얀마 대사관에서 서울 옥수동 주한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체투지는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 5부분을 땅에 붙이면서 순례하는 불교 수행법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앞으로 미얀마 민주화 기원 기도회를 2달에 한 번씩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미얀마 민주항쟁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 11시에는 부산역 일대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기원하는 도보 행진을 펼칩니다. 앞으로는 사찰에서 발생한 부동산 수익금으로 교군의 승려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은 이런 내용의 사찰 부동산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수익금으로 신도시 종교용 토지 매입과 불교회관 건립, 사찰 주요 전각이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은 사찰 부동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와 합리적 운영을 위한 사찰 부동산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수익금 사용처가 보다 확대되고 구체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부산에서는 불교계 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자비 나눔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부산의 기부 열기를 북돋우는데 불교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전합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부산과 경남 지역 불교계의 이웃사랑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쌀과 과일 등 후원품부터 후원금 전달까지 그 활동도 다양합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최근 해운대 지역 주민들에게 쌀을 전달했고 금수함은 해운대구청에 주차장용 부지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옥천사는 지역복지관에 드링크 14,000병을 기부하는 등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불교계의 나눔 행사는 계속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계금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28일 설맞이 정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외계층 설날 차례상 차리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수형 후원품을 전달하고 떡국 등 먹을거리도 지원합니다. 이래 떡국을 담고 이럴 때도 이렇게 막 잔치 분위기예요. 이 법당이 저희들은 막 작업장이 되는데 이렇게 쏟아놓고 사람들이 담을 때도 그 좋은 마음을 많이 내요. 이 떡국을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드시는 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내는 거 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불국토 소속인 광안노인복지관은 설명절을 맞아 정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안노인복지관은 설 연휴 전인 25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100가구를 방문하고 직접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도 설 연휴 전 27일에 복지관에서 새해용품 전달식 및 합동 차례상 차리기를 진행합니다. 명절과 새해마다 이어지는 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기부 분위기에 불교계의 온정이 더 뜨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쪽방촌과 한부모 가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물품과 생활 물품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쪽방촌과 한부모 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인 서울 영등포 가족지원센터와 종로구 가족지원센터, 한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쪽방촌 도우미 등의 방역물품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KF94 마스크 3만 장과 손소독제 3,000개, 쌀 300kg, 아동용 장갑 50개와 목도리 150개 등입니다. 이에 대해 박선영 한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대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처지라며 이번 물품이 생활 방역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 제22대 신도회장에 조현대 현 회장이 재임됐습니다. 대성사는 경내 3층 법당에서 조현대 신도회장의 취임식과 3년간 신도회를 이끌어갈 신임 간부 임명장 수여식을 봉행했습니다. 조현대 회장은 지난 1982년 대성사 청년회 활동을 시작으로 재무위원과 총무위원 등 신도회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2019년 21대 신도회장에 이어 22대 회장에 재임됐습니다. 상생하는 마음으로 화합하고 신뢰한다면 대성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성사가 대구 불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다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간부님들이 일할 수 있게끔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좀 좋은 얘기 하셔서 간부님들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도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올해부터 전자책, 신문 잡지, 영상 음원 자료, 학술 자료 등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기존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 온라인 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 공연 콘텐츠와 실용 취미 분야 대중서부터 국내 구독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학술 자료까지 편리하게 도서관 안팎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전북 남원시는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사입고 공공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을 되돌려주는 사업을 올해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입한 책을 한 달 안에 남원 시립도서관이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등의 공공도서관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책값을 전액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제1동포 출판인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한국문학을 알려온 K북진흥회는 한국어 번역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흥회는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한국문학서의 일본어판도 일본 서점에서 인기를 끌게 됐고 한국문학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문의가 늘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가운데 한 명으로 추앙받아온 틱나탄 스님의 입적에 전 세계적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생전 틱나탄 스님은 수많은 책과 명언을 남겼는데요. 틱나탄 스님의 부고 기사를 보면서 인상적인 그의 어록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그 길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 지수가 높아진 한반도 상황에서 곱씹어봐야 할 명언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1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